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오늘 폴카치 헌법 3회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1회, 2회 잘 들으셨나요? 제가 지난 시간 2번까지는 1월 달에 진행했던 24년 변호사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4개 지문 소개해 드렸는데 도움이 됐다고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1월, 2월, 지금 벌써 5월이죠. 5월까지 진행되는 최신 기출 중에서도 좋은 지문, 특히 한 판례 안에 위헌 판결, 합헌 판결이 섞여 있는 이렇게 쟁점이 여러 가지인 판례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실 지문도 관련되는 법률이 여러 개가 있고 합헌, 위헌 판결이 나뉘어져 있고 이런 쟁점들이 좀 복잡한 판례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심도 있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리 잘 해두시면 나중에 관련된 지문 나올 때 좋은 점수 맞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가지 원칙에 관한 지문을 가져와 봤어요. 무죄 추정 원칙, 그 다음에 적법 절차 원칙입니다. 2가지 모두 신체의 자유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 경찰 시험에서는 정말 중요한 원칙들 중 하나인데요. 무죄 추정 원칙이 조금 지문들이 상당히 제가 느끼기에도 어려운 지문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경우는 심정적으로는 무죄 추정 원칙이 위반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것도 판례는 대부분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고, 적법 절차 원칙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창 처분 사건 아시죠? 그거 관련해서 재밌는 쟁점이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입니다. 무죄 추정 원칙 1번. 문제 11번 문제의 지문이었고요. 읽어보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 녹화물에 대하여 피해 아동의 법정 진술이 없어도 조사 과정 동석에 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일단 법률명을 좀 봐야 되고요. 아청법, 우리가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성폭력 범죄의 피해 아동, 성범죄 피해 아동입니다. 이 아동이 영상 녹화물에 법정 진술이 없어도 신뢰관계 있는 자가 대신 나와서 진술하면 성립 진정을 인정해주는 증거 능력에 관한 특례 규정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판례는 이거 관련된 거 위헌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 판례는 사실은 이 법률이 아니고 우리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부르죠. 성폭력 처벌법 줄여서 이 법률에 동일한 조항이 있었고 이 법률에 대해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되어 특히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청법은요, 사실은 이렇게 위헌 결정이 있지는 않았고 오히려 2013년에 합헌 결정이 한번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같은 내용이 법은 다르지만 이 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게 합헌으로 출제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합헌이라고 출제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쟁점을 출제했냐면 무죄 추정 원칙이 위반되는가 쟁점을 출제했어요. 결론은 위반되지 않는답니다. 이 합헌 판결에서 이 부분을 출제한 건 아니지만 이 합헌 판결의 내용에 보면 무죄 추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만약에 여기서 다시 검토됐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죄 추정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 능력의 성립 진정에 있어서 피해 아동의 진술을 우리가 법정에서 들을 수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것은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다. 2차 피해 방지.
2차 피해 방지라는 입법 목적이지 피고인을 유죄로 보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피해 아동이 영상 녹화물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법정에서 보게 되는데 그걸 봤을 때 오히려 그 내용 중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들, 그렇잖아요. 진술로 적혀 있으면 조금 더 힘들 건데 피해자가 말하는 것이 영상에 담겨져 있고 그것이 재생될 때 피고인한테 어떤 점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 결국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무죄 추정 원칙에는 위반된다가 아니라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 이렇게 돼요. 이 판례에 나왔을 때 질문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같은 내용이 법률을 달리해서 있는데 이 법은 우리가 명확하게 위헌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했는데 과연 무죄 추정 원칙이 있었는가? 또 떠올리지를 못했어요. 법은 다르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법률이 위헌이었다. 그리고 이 법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 법률도 결국은 똑같이 위헌으로 판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결론 부분은 위헌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개 다 이제는 위헌이다라고 정리하시되 다만 무죄 추정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이것을 일종의 위헌 판결의 합헌 쟁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까다롭죠? 경찰 승진 문제에서 가끔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위헌 판결의 합헌 쟁점을 출제하고 법이 조금 판례가 변경이 된 것과 비슷한데 판례가 변경이 됐음에도 변경된 판례의 합헌 쟁점 부분을 건드려서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 지문을 처음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용, 과잉금지 원칙, 위헌이다. 그러나 무죄 추정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지문입니다. 이번에는 적법 절차 원칙 지문이에요. 이 지문 자체는 여러분들 어렵게 느끼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관련되는 쟁점이 많이 있는 판례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적법 절차 원칙. 적용 범위를 얘기하네요. 모든 국가 작용이 아니라 신체의 자유와 관련되는 형사처벌에만 적용된다. 일단 이 부분에서 딱 걸렸죠. 적법 절차 원칙은 과잉금지 원칙과 다르죠. 적용 범위가 넓다, 좁다? 넓답니다.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된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고 형사처벌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적법 절차 원칙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되는 아주 넓은 개념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결국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전투경찰 순경한테 행정처분으로서 징계를 내리는 것, 이것도 이러한 영장처분에도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당연히 공권력 행사로서 적용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영장처분 관련해서는 질문이 많이 있는 파트여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본 무죄 추정 원칙 판례도 두 가지 판례가 있는 것처럼 이 영장처분도 법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투경찰 사건입니다. 전투경찰 설치대법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군인사법의 징계처분, 군인사법상 영장처분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경찰 사건인지 군인사법 사건인지를 일단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결론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1번 판례는 위헌인가요? 합헌인가요? 결론 합헌입니다. 반면 시간 지나 판단했던 군인사법 영창처분 사건은 결론이 위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이 바뀌었다. 결론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전투경찰 사건에서는 이렇게 검토합니다. 적법 절차 원칙. 적법 절차 원칙으로 검토했고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적법 절차 원칙 적용된다. 그러나 위반되지는 않는다. 합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감자 이제 나옵니다. 영장주의입니다. 영장주의. 영장주의 원칙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영장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검토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장주의는 개념상 어떻게 징계 절차, 이 행정상 징계 처분에는 징계 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 쓰고 있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군인사법 사건 메인 원칙이 과잉금지 원칙이었습니다.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어요. 과잉금지 원칙으로 검토했고 목적과 수단은 알겠지만 반드시 이런 수단을 채택했어야 됐냐? 피해 최소성, 법의 균형성 원칙 위반된다. 과잉금지 원칙 위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걸로 위헌으로 갑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영장주의 원칙입니다. 과연 똑같은 영창처분 사건인데 영장주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는 분명 적용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사건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법정 의견은 판단하지 않았어요. 영장주의 부분에 대해서. 반면 보충 의견에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한 위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건인데 여기는 적용 안 된다고 하고 물론 법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잖아요. 여기는 적용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순적 내용이어서 결국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구분해서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경찰 사건에서는 합헌으로 받고 적법 절차 원칙 적용 위반되지 않는다. 영장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징계 절차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그 문장이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 문장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 반면 법률이 군인사법 영창처분이라고 특정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결론 위헌, 과잉금지 원칙 위반뿐만 아니라 특히 보충 의견으로 영장주의 적용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22년 경찰 2차 시험에서 10번 문제 4번 지문이 영장주의 적용 안 된다라고 나와서 틀린 지문이 됐었죠. 그래서 영장주의 적용된다. 요쟁점 보충 의견이지만 이미 한 두세 번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쟁점입니다. 특히 이 판례는 법정 의견인지 보충 의견인지 구분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정 의견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영장주의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주의 적용된다는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보충 의견일 때는 적용된다. 사실은 법정 의견인지 보충 의견인지 구분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충 의견에 따라서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법이 어떤 법인지 묻지 않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 그 표현을 보고 조금은 유추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투경찰 사건의 경우에 그냥 일반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장주의는 이런 원칙으로 형사 절차가 아닌 징계 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적용 안 된다는 취지의 문장을 먼저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군인사법 사건이다라고 특정이 되는 순간 그때 이제 머리를 생각합니다. 아, 보충 의견이 있으니까 보충 의견을 고려해서 이때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일반 이 영장처분 사건에서는 영장주의 관련해서 일반론적으로는 적용 안 된다를 기억해 주시고 다만 법률이 이렇게 특정이 되는 순간 보충 의견 적용된다. 이 부분을 플러스 알파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롭고 재미있는 쟁점이고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시는 질문이어서 오늘 적법절차 원칙이지만 영장주의까지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 풀카칩은 이렇게 두 질문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